몰입의 4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는요. 학습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7가지 습관에 자기 개발도 사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기란 뭘까? 쟤는 참 열정적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쟤는 열정적인 사람, 쟤는 그냥 별로 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직장에서 쟤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덕질을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분야인가,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따라 다른 거지. 이 사람은 뭘 해도 열정적이야. 이 사람은 좀 한심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못 찾은 거죠. 네. 내가 뭐에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대부분은 못 찾아서 열정적이지 않은 거다라는 그 저가의 말에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꽂히는 걸 찾아요. 그럴 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고 좀 게으름뱅이처럼 살고 있긴 한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하나 꽂히면 그때는 좀 살짝 미쳐 있어요. 그런 시기가, 그런 어떤 분야가 뭔지를 좀 잘 파악하고 찾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드리머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한계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독다독을 5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그 늦게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뭘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 방송? 데이터를 늦게 만든다거나 업로드 펑크를 난 적이 없다. 네, 그럼 뭐 죄송해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루틴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게으름뱅이 모르냐? 그러니까 진짜 게으름뱅이는 못해요. 그런가?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좀 근데 양심이 이제 쓴 거지.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하는 네. 거는 게으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의 그러니까. 게으름뱅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다독다독 녹화를 하면 어제 밤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그리고 네, 네. 어떤 일에 마감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꼭 마감일 닥쳐갖고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네. 최대한 일을 미루고 최대한 늦게 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으름뱅이라고 얘기를 한 네. 거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책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전 좀- 왜냐면은 간단해요. 그거는. 왜냐면 일을 10시간 있으면 10시간 내내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쵸. 몰입해서 네, 단기가 패스터잖아요. 패스터. 빨리 끝내자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끝나기 위해서 몰입하자는 게 이 책의 주제잖아요. 네. 지금 드리머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끝내는 건데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몰입을 잘한 건가요? 네. 아, 최고의 근데 몰입도. 저는 좀 있죠. 다르게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아, 읽었던 네. 게 벼락치기가 몸에 안 좋대요. 맞아요.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다독다독도 저희가 매주 이거 정말 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한 권의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 업데이트를 다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쳐내듯이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뇌도 안 좋고 잠도 좀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면서 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기 좀 어렵다. 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몰입해서 잘 해보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뭐 꽂히는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짜에 어떤 시간에 요때 좀 하면 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근데 그게 다행히 마감은 안 넘어서 아직까지 좀 지켰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정한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맞아. 네. 그래서 좀 달리 봤었어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제가 미치면 저렇게 네, 되는구나. 이렇게 극심하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런 이벤트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짚어봤어.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미치면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해봐. 그럼 바로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드물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꽂힌 건 NFT고 첫 번째는 사실 부동산 공부할 때 2가지 꽂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만 찾으면 진짜 집중해서 막
1년이고 뭐 길게는 뭐 몇 년씩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그런 순간이 많지는 않았고 네.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또 뭔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그런데 뭐 동기부여 영상 하나 찾아볼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져가지고 영상을 한 3개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 그래, 책을 읽는 거야. 모닝 루틴을 해봐야겠다. 미라클 모닝을 해봐야겠다. 해야지. 근데 내일 일어났더니 8시 반이야. 이씨 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잠시 자신을 고무시켰던 어떤 세미나에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일상, 정말 습관 이런 것들이 동기라고 해요. 내가 이거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차가운 열정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막 갑자기 막 타올라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끝에 마무리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이거를 내가 해봐야겠네 하고 꾸준히 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열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르륵 하는 그 열정을 되게 멋있게 보고 부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그거 자체도 너무나 열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동기 공식이 나오는데요. 네. 목적 곱하기 에너지 곱하기 3S 3S는 S 삼성은 나오는데 S는 뭐야? S는 Small Simple Steps 그래서 아주 작게 쪼개서 꾸준히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고 정말 좀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는 네. 아주 작은 뭐 성공을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표 자체를 되게 작게 잡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네. 아침에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기. 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는 동기를 부여했는데 왜 동기가 지속이 안 되냐. 근데 너무 큰 목표를 잡았을 수도 있다. 그 목표를 좀 잘게 쪼개서 실천을 해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꾸준히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습관의 얘기 중에 좀 습관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되게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자동 조종 모드를 뭐 활용하라. 뭐 습관의 고리라는 거는 이제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신호가 있고 첫 번째로 어떤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망이 생기는 게 2번째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거고 마지막 4번째가 그 반응의 결과로 보상을 얻는 이런 고리의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어떤 불을 켜는 행동을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거예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고 느끼는 거. 2번째는 열망이 방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3번째 반응은 내가 전등 스위치를 켜는 거. 이게 반응이고 이제 보상은 어둡지 않은 방. 이게 하나의 습관의 고리가 돌아간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근데 찾아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이런 패턴은 정말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무의식 중에 다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을 만들고 있고 내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좀 고쳐나가거나 바꾸거나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떠올려 봤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이거예요. 내가 살찌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런 겁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입이 심심하다고 느껴요. 이게 저한테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 과자를 먹고 싶다고 느껴요. 이게 열망이야, 열망. 봤다고? 박수? 치셔야죠. 아, 넌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건가? 아니 아무튼 너무 공감되니까 네. 박수 치지. 네, 그게 신호고 열망은 이제 내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게 열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반응은 안방 베란다로 가요. 거기 간식 코너가 있거든요. 그걸 왜 만들었어? 과자를 꺼내서 먹어요. 거의 편의점급이더라. 그러니까 보상은 아우 단짠 아우 맛있어 이게 보상인 거죠. 안 좋은 보상은 살이 네. 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 과자를 먹었잖아요. 입안이 좀 텁텁해요. 이게 또 신호야. 연속 신호. 그다음에 탄산음료가 땡겨. 이게 열망이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냉장고를 열어서 탄산음료를 마셔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응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은 개운함을 느끼는 거죠. 아, 아, 예. 트름까지 근데- 한번 쫙 하면 뭐 너무 시원하겠다 진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만 보면 이렇게 4단계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3번째 단계 반응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뭐 신호 같은 거나 아니면 열망이나 마지막 뭐 보상 같은 거는 내가 느끼는 느낌 같은 거라서 그쵸.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반응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면 좀 나쁜 습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콜라 마시고 싶을 때도 냉장고 열었는데 콜라가 없거나 아니면 콜라 대신 탄산수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면 조금 살찌는 나쁜 습관을 네.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고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 여전히 콜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베란다 편의점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없애야 되는데. 아, 저도 그래서 저도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트에서 살 때 담아요 일단. 과자 뭐 새우깡이랑 막 담아요. 담다가 담았다가 뺀다고. 네, 안 사요. 왜냐하면 제가 먹고 기분 안 좋고 먹기 전에 또 막 그 감정 소모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먹고 나서 뭐 패배감 같은 거 느끼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맛있죠.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진짜 편의점에서 하나 사 먹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에 쟁여놓진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샀더니 또 애들도 안 먹더라고요. 잘 찾지도 않고. 그래서 그 대신 뭐 아까도 그런 왜 누군가가 금연하려고 했다가 금연껌에 중독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런 네, 것처럼 대신 뭐 땅콩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걸 그 자리에 넣어 둔다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도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다. 없애진 힘들죠. 못하니까 대체할 거를 찾아라. 네, 대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도 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콜라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탄산수로 조금 네, 대체하는. 뭐 제로 콜라 제로 콜라로 대체를 몸에 안 하든지. 좋다고는 하던데 뭐 뭐 어쨌든 칼로리는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제로 콜라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뭘 먹고 먹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과자랑 같이 결합이 돼야 제로 콜라가 제 몫을 하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정체성도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가끔은 저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무용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용수의 몸. 그래서 나는 이윤이다. 이윤희 선생님이다.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 이윤희 선생님이라면 이걸 먹었을까? 아니 안 먹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먹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체성으로 나는 무용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과자는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그 오영경 있잖아요. 네. 미스 코리아 지인 출신이고 탤런트인데 이제 그 밥을 그러니까 같은 연예인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 아침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되게 잘 먹어요. 네. 근데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그 안문숙이 너는 왜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미스 코리아 지인 출신이어갖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왜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지금 50이 훨씬 넘어 중반인데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대신 반찬으로 다 해결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절충점을 좀 찾아서 네. 내가 좀 유지해야 될 것이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좀 습관을 좀 바꿔주면 될 거.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조금 변경해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다뤘던 책이니까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모닝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1시간가량을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보냈어. 그러면 하루가 좋은 동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네. 또 어느 날 하루가 막 너무 늦게 자고 술 먹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몸 컨디션 별로고 아무것도 할 생각 없고 숙취 때문에 가기 힘들고.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막 이런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닝 루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저자의 자신의 모닝 루틴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 다른 거의 비슷해요. 운동하고 명상하고 건강한 음료 마시고 차 마시고 뭐 그런 식인데 재밌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내가 꾼 걸까? 나의 무의식에서 어떤 뭐 답답함이 있어서 혹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전에도 나는 꿈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것도 딱 남겨두고 그러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탁 눈 떠서 막 활동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저도 어느 날 꿈을 탁 꿨는데 손흥민 님이 나오신 거예요. 약간 연인처럼. 와. 그래가지고 로또를 사야 되나? 근데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꿈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도 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약간 뭔가 답답함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행운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해몽이야 참 믿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내가 제 해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평상시 바쁠 것 같고
같고 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평상시에 꿈을 그렇게 많이 안 꾸기 때문에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좀 났는데 그렇게 좀 평상시에 어떤 고민거리,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자다가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한때 어떤 문제에 계속 골몰하고 있다가 꿈에서 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꿈을 잘 정리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마지막 몰입이니까 몰입에 대한 장은 꼭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한 강력한 몰입이 필요하다 10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몰입 상태를 잘 아실 거예요. 삼매경에 빠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재밌는 걸 뭐 만들거나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뭐 네네네. 몰입이 정말 좀 어떤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빠져들면 그게 몰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몰입의 4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는요 분투예요. 음. 일단은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게임을 할 거다. 뭐 잘 깔려 있어야 되고 컴퓨터 잘 돌아가는 상태여야 되고 어떤 단계를 완성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분투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 책을 읽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이 책을 오늘 한번 좀 재밌게 읽어서 꼭 도움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단계는 완화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됐어. 이제 갈 거야. 이제 좀 약간 차분하게 탁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가라앉히는 상태, 숨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네. 자, 3단계는 몰입이에요. 몰입. 네.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 경험 자체가 지금 몰입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 그걸 사실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몰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할 그리고 거의 행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막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이 몰입의 상태 3단계고요. 4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몰입이 좀 끝나가는 단계인데요. 그 황홀감이 끝나가고 몰입 단계에 성취한 모든 것이 한데 모인다 해서 드디어 이 단계를 정복했잖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입이 끝나고 내용들이 통합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몰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2시간가량은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팁이었거든요. 뭐냐면 몰입에 들어가는데 15분에서 45분 정도까지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90분은 확보를 하고 2시간 정도는 있어야 내가 정말 삼매경에 빠졌었지. 너무 재밌게 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그렇게 자신에게 충분한 2시간 이상을 주어라. 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네. 이런 것도 몰입을 하기 전에 요 뜨개질 내가 목도리는 다 뜰 거야. 이런 것도 되게 몰입되잖아요. 네. 뜨다 보면은 막 미용실에 가도 이 일이 참 좋은 게 딴 생각이 안 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머리 계속 감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고객님의 머리를 내가 완료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뭘 좀 해볼까 이러고 앉으면 사실 몰입은 안 되죠. 네. 오늘 이걸 확실하게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어야 몰입이 되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가 네. 그 전 단계잖아요. 결국 싫어하는 일은 이렇게 몰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는 네. 일을 사랑하는 것들도 일단 그 전 단계에 갖춰야 되는 맞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중요한 일, 나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마지막 4부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4부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기억나는 대목은 일단 뭔가 내가 몰입을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분주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집중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 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명상 직전에도 이제 다 시도하는 호흡을 좀 깊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휴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두 번째는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4까지 센다. 숨을 멈추고 7까지 센다. 휴 소리를 내면서 8을 셀 때까지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요게 이제 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3번씩 해가지고 총 4번
반복해서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거 초음파 검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 그때도 좀 긴장 상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 분산을 허용할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하자. 근데 여기서 좀 요령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산만한데 집중을 못하겠어 라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시간을 지정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따가 4시 45분쯤에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이제 하기로 하면 그나마 좀 정신이 산만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3가지 요령을 좀 안내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법,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법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읽는 속도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도 읽어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속읽음 있잖아요. 속읽음. 읽으면 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속읽음을 없애야 되게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읽음을 하지 않아도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독법의 좀 포인트는 뭐 눈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속읽음을 좀 없애는 식으로 해봐라.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 계속 아직도 속읽음이 남아 있는데 어떨 때는 눈이 막 읽으면 그 뜻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훈련해 보기 나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책에서는 그 배우는 방법, 학습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데 사실 전체가 다 그럴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맞아요. 저는 몇몇 가지 맞아요. 습관은 요거는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첫 번째가 능동적으로 회상을 해봐라. 네. 이 부분은 좀 써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다. 그럼 책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던가 내가 말로 해보던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만큼 쓰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써보거나 말로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내가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발전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에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챕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네. 목차 부분을 그 온라인 서점에서 따와요. 가지고 와서 그걸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약간 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게 능동적인 회상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내리면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굉장히 빨리 읽고 내가 뭘 읽은 건지를 되게 키워드로 짧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남지 않았던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지 않고 네. 이거는 되게 재밌다. 이건 얘기하고 싶다. 이건 내가 남기고 싶다. 이런 부분만 굉장히 짧게라도 회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회상하면 좀 기억도 오래 가고 좋은 습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습관이 이제 간격을 두고 반복해라. 이건 장기 기억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를 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면 당연히 장기 기억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줍니다. 네, 요거는 저도 제가 책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책을 볼 때는 그냥 후다닥 봐요, 후다닥. 되게 빠른 시간에 어떤 내용이지 하고 그냥 소제목만 보듯이 쭉 넘어가서 제가 꽂히는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집중해서 조금씩 보긴 하는데 되게 빨리 봐요. 한 시간 이내로 한 권의 책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어놓고 그 접어놓은 것들은 반복해서 한번 또 봐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여기 방송하는 녹화하는 당일 오전에 시간이 쫙쫙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봐요.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보면 그래도 많이 좀 보네.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당일날 이렇게 이틀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묻지마 벼락치기가 아니라 이게 몰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듣고 뭐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벼락치기를 좀 하니까 좀 기억이 좀 간격을 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패턴을 반복하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습관들은 현재 상태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이 편하고 몸도 음. 좀 편하냐. 음. 그럼 당연히 잘 될 거고 후각을 이용한다. 이거는 우리 후각 기억력이라는 거. 이 냄새 겨울이 오고 있어. 겨울 냄새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 냄새를 맡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 누구가 생각나. 뭐 이런 식으로 후각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상당한데 이거는 사실 기억력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나온 사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내 손목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로마 향의 오일을 발라놓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발표하는 날, 그날 당일에도 손목에 똑같은 향을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기억, 그 준비하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더 잘 기억이 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재밌네요. 네.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네, 근데 좀 이거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악을 이용한다. 바흐 음악이 좋다고 하거든요. 뇌파를 좀 알파파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후각 6은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공감해서 하면서 듣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멈추고 듣고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를 하고 듣고 근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필기하는 거. 손이 움직여서 이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정말 딱 들어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 말도 적으래요. 내가 하는 내 말투로. 예. 아니요. 내가 하는 보통 상대방의 말만 좀 적잖아요. 근데 아. 나의 생각과 내가 한 말도 대화를 했다면 네, 적어봐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과 기억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학습 능력을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잘 활용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